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마야 강사 서영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렌더링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라이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다양한 종류의 조명에서부터 간단한 인테리어 조명 작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조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종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라이트를 알아보시려면 일단 오브젝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플레인을 하나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가 바닥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끔 사이드 뷰에서 잘 매칭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잡고 프리즈 시켜주시고 히스토리까지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돌려야지 이제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 주셔야지 이제 렌더링이 가능하니까 렌더링의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카메라는 크리에이트 안에 카메라 안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갖고 와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 오브젝트가 보여지게끔 해주려면은 패널스에 보시면 프리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카메라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방금 만들어준 아이가 이제 카메라 1이 되니까 이 아이로 이렇게 시점을 바꿔 보시게 되면은 스피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렌더링을 돌리실 때는 항상 켜주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레졸루션 게이트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켜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렌더링을 돌렸을 때 나오는 화면에 그 영역만큼만 형태가 잡히게 돼요. 회색 빛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따로 렌더링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영역만 렌더링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레졸루션 게이트를 켜주고 작업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두시게 되면은 바닥에 예를 들어서 조명이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그림자가 생성이 될 텐데 잘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위치를 살짝 조금 바꿔주시고 시점도 약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렌더링을 돌리시려면은 여기 있는 렌더 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요. 이 아이를 불러와서 그대로 렌더링을 돌려버리시게 되면은 프리스펙티브 화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렌더링이 돌아가지니까 항상 렌더 안에 있는 렌더에서 카메라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놓은 아이와 비슷한 형태로 렌더 뷰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전후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스냅샷을 하나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안에 있는 라이트 안에 이렇게 총 기본 6가지 라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V-Ray 라이트도 쓸 건데요. 이거는 V-Ray를 다루게 되면 그때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마야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라이트를 알아보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 순서대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광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를 불러오시면은 한번 잡아놓은 카메라 시점은 변하지 않게끔 카메라를 선택해서 이렇게 항목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락을 꼭 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하실 때 아웃라인을 또 불러와야겠죠. 이렇게 불러오시고 안에 보시면은 다이렉셔널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이를 불러와서 잘 보일 수 있게끔 크기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조명 방향이 어떤 방향 형태가 있는 모양이라고 얼추 아이콘을 보시면은 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제 어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광, 태양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방향성은 있는데 따로 영역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어디에 두시든지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이 화면 전체가 라이트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광으로 혹은
태양광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적합하죠. 직사광선 표현할 때도 상당히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두신 상태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뷰에 있는 렌더의 렌더 1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없던 그림자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오브젝트에. 근데 아직까지는 바닥에 어떤 그림자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라이트를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A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라이트 속성창이 뜨는데요. 일단 뭐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속성창의 컬러는 라이트 색상, 인텐시티는 라이트의 강도, 그러니까 밝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섀도우를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섀도우가 있습니다. 광선 추적 기반 섀도우, 레이 트레이 그 섀도우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맵 섀도우, 카메라에서 사물까지의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섀도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설치하실 경우에 이 섀도우가 기본적으로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마야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 항상 마야를 켜주시게 되면 특별한 어떤 옵션 조정을 해주지 않는 한 그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렌더 세팅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마야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는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 광선 추적 섀도우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써보고자 하신다면은 마야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안에 보시면은 레이 트레이싱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안에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비로소 그림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렌더링을 돌려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이 그림자 형태는 마야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다지 품질이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마야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렇게 막 품질이 좋은 렌더러는 아니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디테일한 어떤 그림자를 효과를 이제 내는 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도 마야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정도의 그림자 효과를 조금 이거보다는 좋게 얻으시려면은 위에 있는 데스맵 섀도우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레졸루션 결과값은 512보다는 아무래도 더 높은 값이 결과값이 더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1024로 놓고 렌더링을 돌려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막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의 각진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와 달리 그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되면서 어느 정도 좀 퀄리티 있게끔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야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용으로 돌리실 때는요. 데스맵 섀도우를 쓰시고 레이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멘탈 레이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라이트 종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서 레이 트레이스 퀄리티 요거는 잠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종류를 바꿔 주시려면은 새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라이트의 종류를 바꿔 주실 수도 있는데요. 컬러 위에 보시면은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라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다음으로 사용할 자주 사용되는 라이트는 보조광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포인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포인트 라이트를 불러오시면은 다이렉션 라이트는 어떤 화살표가 되어 있었으면은 포인트 라이트는 조그만한 태양 모양으로 오브젝트가 라이트죠. 라이트가 배치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렉션 라이트에 있던 그 각도 값, 로테이트 값을 다시 다 초기화 시켜 가지고요. 이렇게 올려 보시면은 조그만한 태양 모양처럼 되어져 있죠. 자, 뭐 안에 있는 속성 값은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이렉션 라이트와 좀 다른 점은 보시면은 디케이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빛의 감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감색값이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더 멀리 퍼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는 뭐 똑같아요. 데스맵 섀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스 섀도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일단 놔둔 상태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렌더링을 돌려보시면은요, 아까 다이렉션 라이트와 좀 다르게 이렇게 여기 위에 어떤 오브젝트가 발광하는 오브젝트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빛이 빛나고 있죠.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는 빛의 방향성이 없고요.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라이트가 일정하게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광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발광하는 오브젝트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퍼지는 형태로 라이트가 이렇게 발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 화면 말고도요. 이 마야 뷰포트 상에서도 요 마야 화면 있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미리 보기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려면 키보드에 7번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 주시려면은 다시 돌아가려면은 5번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기도 하고요. 디케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수업을 할 때 또 살짝 다뤄드릴 테니까요. 일단 포인트 라이트부터는 그 디케이 레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없었죠. 자, 요거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또 다시 컨트롤 A를 눌러가지고 안에 있는 타입을 요번에는 스포트라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무대에서 사용되는 스포트라이트 있죠. 스팟라이트라고도 하고 스포트라이트라고도 하고 그거는 뭐 읽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명칭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아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어떤 콘 형태의 라이트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라이트를 가지고 밑에 있는 스피어 오브젝트를 비춰줄 수 있게끔 각도를 이렇게 틀어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45도로 내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겠고요. 그리고 너무 라이트가 크니까요. 조금만 더 줄여줄까요? 자,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하고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눌러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떤 영역성이 있고 또 방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집중되는 빛을 표현하실 때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주광으로도 사용을 해요. 건물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빛을 표현하고자 하실 때 이 아이를 또 사용하시면 나름 또 괜찮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안에 몇 가지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데요. 디케이 레이트 말고도 밑에 보시면은 콘 앵글, 페논베라 앵글, 드롭 오프 값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콘 앵글 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져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의 앞에 콘 너비가 점점 커졌다 그러니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 크기를 이제 제어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페논베라 앵글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자의 경계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어느 정도 뷰포트 상에서 부드러워지는 게 보이죠. 음수 값으로 주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영역보다 안쪽으로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양수 값으로 주시게 되면은 기존 영역보다 더 넓게 퍼지면서 부드러워지게끔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롭오프 값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빛이 약해지는 범위를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돌렸을 땐 이렇게 진하게 나오던 게 스냅샷을 찍어 놓고요. 어느 정도 수치값을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보면요. 상당히 부드럽게 그림자 부분이 처리가 되게 되죠. 뭐 무대를 표현하고자 하실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경계 부분을 강하게 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좀 그런 강한 또렷한 경계 부분, 날카로운 경계 부분을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게 영상을 뽑을 때 상당히 훨씬 더 좋으니까요.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의 수치도 좀 신경 쓰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로 가보게 되면은 에어리어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는요, 멘탈 레이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멘탈 레이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라이트의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빛의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트, 사각형 라이트 있잖아요. 요 크기에 따라서 라이트가 밝아지거나 혹은 줄어들면 어두워지거나 하게끔 형태에 따라서 라이트의 강도가 밝기 값을 제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케이 레이트 값도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라서 특별히 심도 있게 팔 건 없고요. 나중에 멘탈 레이를 이동하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광으로도 사용 가능하니까 다이렉션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요 에어리어 라이트 이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을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볼륨 라이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두 개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좀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광을 좀 잡아주실 때 간혹 사용이 되는데요. 볼륨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할까요? 그다지 품질, 퀄리티 있게끔 뽑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이 영역 안에 어떤 오브젝트를 갖다 두셔야지만 형태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갖다 놓고요. 렌더링을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영역 안에만 형태가 잡히게 돼요. 지정된 영역 안에서만 빛이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표현하실 때는 차라리 스포트라이트를 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요. 딱히 좀 사용하기가 많이 까다로워서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볼륨 라이트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고요. 굳이 막 억지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품질 좋은 아이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아이들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 아이 말고 에어리어 라이트 위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있죠. 요 아이는 이제 역광을 잡아주실 때 은근히 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방향성이 따로 없고 그 안에 있는 속성값 중에서 앰비언트 쉐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아이가 이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음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돌리실 때 컬러에 대한 결과값을 보고자 하실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앰비언트 쉐이드를 그대로 두신 상태로 인텐시티 값을 좀 낮춰가지고 살짝 역광을 잡아주고자 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텐시티 값 1 상태와 0.5 상태 두 개를 한번 봐볼 건데요. 렌더링을 돌려보기는 전체적으로 되게 밝아지죠. 0.5로 놓고 돌려보게 되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주광이 내려질 때
역광의 부분이 너무 어둡게 나온다. 그러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렌더링 화면을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양한 라이트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셨나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라이트들을 가지고 간단한 공간 표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